안녕하십니까. 유한타투데이 정인재연구원입니다. 먼저 고객님들이 질문해 주신 종목들 분석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보시다시피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요 2019년 고점대 박스 상단선 저항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 저항 돌파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고점 있는 이 4만 원대까지도 상승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봉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5,000원 수준의 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에 3만 원대 저항을 1월 중반에 이렇게 돌파를 했고 안착까지 확인하고 또 그 근처까지 가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요 35,000원 수준의 저항이 좀 강하고 요 속도가 좀 빨랐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만약에 나중에라도 여기 35,000원 수준 돌파를 하면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 2015년 고점대까지 상승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효성 TNC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IPO한 종목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이 고점 형성했던 데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 됩니다. 지금 거의 그 정도 수준 30만 원 부근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저항이 되게 강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요 빨간색 선이 주봉상으로 이제 7주이평선인데 요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어쨌든 상승 시도는 계속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지금 돌파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빨간색 선인 7주이평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되 지금 어쨌든 조금 부담스럽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조정 중입니다. 조정 중이기는 한데 보시면 이제 27만 원 수준 요 추세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도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물론 반등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26만 원 수준의 지지가 강하고 장기 평선 상승 중이고 해서 사실 지금 같으면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얘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바닥을 좀 다지는 과정 요 26, 7만 원 언저리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거기 때문에 굳이 좀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좀 시간적으로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6만 원 위에서 좀 바닥을 만들면서 저점 높여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여기서는 추가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솔브레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상승 강하게 해서 작년 고점 때 요 4만 원 부근인데 도달한 점이 좀 부담이고요. 일봉으로 좀 자세히 보시면 38,850원인데 정확히 요 수준에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32,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되게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기 추세선도 있고 121선도 있고 그래서 요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좀 확인을 해주면 이후에 다시 신고가 경신 시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 여기서 이탈을 하면 다시 25,000원까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32,000원 부근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시면 지금 좀 줄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2,000원 여기를 잘 보자. 이 정도를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뉴스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랑 이번 주에 이슈가 될 만한 뉴스들이고요. 유럽 중앙은행이 21일 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0%로 동결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채권 매입 규모도 유지하기로 했고요.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물가 상승이 지속해서 목표한 균형치에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라가르트 ECB 총재는 코로나19가 재차 급격히 확산하면서 봉쇄 조치 강화로 경제활동에 타격을 입고 있고 여전히 경제 전망은 하방 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회원국에 대한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부양책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재정 부양 관철을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화당 중도층과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부정적인 시각을 좀 보여서 액수가 깎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우려감이 있고요. 추가 부양 패키지에는 대부분의 가정에 대한
1인당 1,400달러의 지원금, 그리고 9월까지 주당 400억 달러의 실업수당 제공,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작년에 부과된 1인당 600달러를 합치면 총 2,000달러를 제공하는 것이 되고 있고요.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1인당 2,000달러의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좀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부통령의 캐스트보트를 더해서 51대 50의 박빙의 우위를 갖는 점에서 중도파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지금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북한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은 22일 현재 시간으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동맹과 긴밀한 협의하에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면서 새로운 전략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입장도 전했고요. 새 전략에 대한 언급은 지난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노선과 기조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과 세 번에 걸친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통해서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오히려 부여했다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관련 진용을 정비하고 얼마나 빨리 정책 기조를 마련할지, 이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도발에 나설지 향후 북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FOMC 관련된 건데요. 미국에서 현지 시간 26, 7일에 FOMC를 개최합니다. 이번 FOMC에서 추가 부양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로 첫 번째 회의라는 점에서 제롬 파월 미국 페드 의장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할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최근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는 가운데 또 연준에서 이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지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경제지표가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 22일 날 12월 마켓 PMI 지수가 나왔습니다. 제조업은 59.1 기록했고, 서비스는 57.5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보여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에 90만 건 기록했습니다. 전주 비해서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구재 주문이 이번 27일에 발표됩니다. 12월 거고요. 11월은 전월 대비 1% 수준인데 12월에도 1% 수준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9일에는 개인소득이랑 개인소비를 발표하는데 개인소득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는 마이너스 1.1%로 떨어졌는데 지금 12월은 플러스 0.1% 정도로 이제 올라설 전망이고 개인 소비는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4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요 증시들 차트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 보였지만 다시 상승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장기 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중기로는 상승 우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15일 이평선이랑 이 추세선 요 선을 중심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은 어쨌든 계속 되는 걸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제가 13,500포인트다라고 그전부터 목표치를 말씀드렸는데 다 왔습니다. 와서 그럼 다 온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추세가 여전히 이제 견조한 모양이고 13,200포인트 정도의 200포인트 정도의 박스 상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정도를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상승 지속되는 걸로 보시고요. 혹시 돌파하고 나서 또 13,500의 지지대로 작용하면 또 거기를 스탑으로 보고 상승 관점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제가 지난주에 3,000포인트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지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여전히 또 이 3,266포인트 전고점 저항은 되게 강한 상황이죠. 어쨌든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등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이 추세선이랑 30일 이평선 여기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상승 과정에서의 조정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고 좀 그렇게 어쨌든 3,000포인트가 지지됐다라는 점에서 당장 이렇게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여기를 이제 뚫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탈이 되면 어쨌든 조정 기간이 어떤 식으로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뭐 삼성전자랑 현대차인데요. 이 보시면 85,000원 수준에서 이제 지지가 나왔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삼성전자는 추가로 만약에 조정이 돼서 이 추세선 이탈한다면 아마 75,000원 부근이 중요한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85,000원 지지가 견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하방을 다지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의미 있게 상승하려면은 정고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뭐 그 과정에서의 어떤 에너지 충전 과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현대차는 뭐 1월 초에 이제 급등한 후로 계속 이제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갭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게 견조하게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등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뭐 21만 원이나 뭐 22만 원 수준 정도가 유지만 된다면 장기로는 결국 가는 그림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두 그 대장주죠. 시장의 대장주들이 아직은 좀 급등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여전히 하방이 강한 상태라는 점을 좀 고려하고 시장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합니다. 지금 31선은 일시적이지만 어쨌든 이탈을 했었고 반등 시도 중인데 만약에 요 995포인트 정도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조정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920포인트나 뭐 이 9월 고점 때 수준에서 만약에 지지가 돼주면 어쨌든 뭐 시간을 좀 보내고 난 후엔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코스닥은 일단 뭐 요 995포인트를 돌파하고 새로운 상승이 진행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좀 진행될 수는 있는데 그럴 때 이제 920포인트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면 뭐 그런 대로 여기서 또 바닥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뭐 조정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방이 되게 강하고 장기 추세가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댓글 남겨주신 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한타 투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